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말뭉치 구축에 대해서 그리고 말뭉치 구축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경진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학습 말뭉치, 테스트 말뭉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감정에 대한 정의하고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감정 분석 방법론도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감정의 정의가 뭐냐면, 감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센티먼트고요. 또 다른 것은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먼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필링, 즉 여러분들 이진 분류라고 잘 알고 있는 그걸 이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센티먼트라고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감정에서 확장해서 요즘 6가지 감정이니 뭐 14개 감정이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감정은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이 이모션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이모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리해보면 integrated feeling state, 즉 복합적인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생리학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각오라든지 인식, 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은 보통 이제 6가지 또는 8가지, 1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센티먼트하고 이모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자세한 걸 보시려면 여기 밑에 있는 A Survey on Sentiment and Emotion, 이 PDF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정 유형 분류를 방금 센티먼트는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뉴트럴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영화평이라든지 상품평 코퍼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감정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이모션에 대해서는 이제 6가지 이상의 감정, 이모션에 대해서 정의하신 분은 대표적으로 에크만, 60년대 에크만이라는 학자하고 80년대 플러칙, 러셀 이렇게 세 분의 학자들이 이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6가지 감정 분류는 이제 에크만의 분류법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에크만이라는 분은 6가지 인간의 감정을 베이스, 기본 이모션, 기본 감정들로 분류를 했고, 그럼 이 감정들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discrete category라고 정의를 했어요. 즉 컨티뉴어스한 이런 감정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캐티고리로 정의되는 그런 형태의 감정 분류를 정립을 했고요. 플러칙이라는 학자는 에크만하고 좀 다르게 기본 베이직 감정들의 컨비네이션, 복합적인 것을 이모션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모션들은 어떤 믹스드된 그런 혼합된 감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러셀이라는 학자는 그 썬컴플렉스 모델, 그 원형 모델로 감정을 분류를 했고요. 이렇게 감정은 크게 세 학자의 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크만의 그 기본 감정들, discrete category들은 여기 대표적으로 joy, anger, fear, sadness 4가지를 discrete label로 이렇게 부착하는 감정 말뭉치를 구축하는 형태고요. 네,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레이블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밸류에 대한 감정들도 있긴 할 텐데, 가치라든지 밸런스, 어라우설 이런 것들이 컨티뉴어스 밸류로 정의를 하고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에크만의 분류는 디스크리트한 캐티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플루측의 8가지 감정은 4개의 opposite pair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반된 감정들을 joy하고 sadness, anger하고 fear, trust하고 disgust, anticipation하고 surprise 이렇게 상반된 4가지 쌍으로부터 8가지 감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루측의 이제 그 8가지 감정 분류를 그 wheel of emotion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휠처럼 돼 있잖아요. 휠처럼 되어 있고 방금 얘기했던 8가지 그 4개 쌍을 보시면 anger, anticipation, anger하고 fear, anticipation하고 surprise 이렇게 반대쪽에 정의가 돼 있죠. joy하고 sadness 이렇게 중간 휠에 해당하는 부분이 8가지 감정이고요.
그 8가지 감정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또 뭐 ecstasy, admiration, 뭐 terror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감정들도 정의를 해서 이렇게 또 이제 optimism이라든지 love 이런 것들은 2가지의 감정들이 믹스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러셀이라는 그 원형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X축, Y축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X축은 valence, 가치라고 하나요? arousal은 그 흥분한 정도인데요. 이렇게 X, Y축으로 해서 4개의 섹션으로 나누면서 valence는 여기 숫자가 커지는 위치 쪽으로 이렇게 X축 balance가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는 그 흥분의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보시면 calm에서 calm은 조용하잖아요. 다운되어 있는 거고요. satisfied, pleased 그러면 그 흥분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glad, delighted까지 이렇게 이제 원형 모델 형태로 해서 감정의 유형을 분류한 이렇게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만, 플루치크, 러셀 이렇게 세 학자의 감정 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를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말뭉치는 에크만 분류법하고 플루치 분류법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보시면 에크만 분류를 따르는 경우에 이 괄호 E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플루치크의 8가지 분류를 따르는 경우에 P, 또 이제 크라우드 플라워는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크라우드 플라워에서 정의한 감정은 CF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크만은 anger, disgust, fear, joy, sadness, surprise 6가지고요. 플루치크는 여기에 2가지를 더해서 trust하고 anticipation 추가된 8가지 감정. 어차피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감정 말뭉치를 학습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복합된 감정들이라고 하더라도 에크만의 분류처럼 디스크리트 캐티고리를 6개로 할 거냐 8개로 할 거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크라우드 플라워인 경우에는 감정의 분류가 좀 색다르네요. enthusiasm이라든지 fun, hate, neutral, love, boredom, relief, empty 이렇게 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감정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를 구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라는 게 3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즉 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장에다가 감정 태그를 애너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 애너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초기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감정 말뭉치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제 Standard Annotation by Experts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말뭉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소싱 방법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3번째 방법은 요즘 이제 트위터, 페이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부여를 하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부착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감정 말뭉치를 구축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그 연구들을 여기 이제 저자들 이름들을 써놨는데 2007년도에 에이맨이라는 스트라파라라는 2007년도부터 2015, 17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태깅하면서 실제 말뭉치도 구축을 했고 공개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아서 보통 몇천 개 정도, 천 단위 문장 정도의 소규모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신 퀄리티가 높겠죠. 전문가들이 구축했었으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뭉치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EAR이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감정을 7가지로 태깅을 했네요. 조이, 새드니스 등등, 쉐임, 길트까지.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각 감정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략 1096개, 대략 1100개 정도씩 구축을 해서 곱하기 7 하면 대략 7600개 정도의 문장들에 대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걸 보시려면 이 라젝이라는 2017년도 논문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전문가들이 구축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여러 학자들 소개드렸었잖아요. 그 논문들이 여기에
논문 제목들하고 인용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존의 Mechanical Turk라는 플랫폼, 여기 사이트 URL 있네요. 크라우드플라워라고 하는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감정만큼 구축하는 이 작업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각자 이제 애노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구축하는 거에 비해서 이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점이 있지만 대신 분량이 많은 말뭉치 사이즈가 커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의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용하는 방법은 디스턴트 슈퍼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는 이제 셀프 레이블링이라고도 하고요. 셀프 레이블링은 뭐냐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다가 샵조이 이렇게 해시태그를 부착을 하잖아요. 이 해시태그를 조이라고 부착을 하는 것은 해피 트윗에다가 부착한다고 믿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튜닝 문장에 대해서 조이라는 감정 태그가 부착되는 것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해시태그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하는 글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댓글 형태로 대응을 하는 그런 답글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원글이 있으면 그 원글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 사이에 이제 원글을 리딩하는 사람, 읽는 사람하고 또 이제 원글을 라이팅하는 사람 간의 그 감정의 상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이렇게 트위터 해시태그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페북이나 트위터처럼 SNS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공동 작업을 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대용량의 감정 말뭉치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구축 방법론 1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 말뭉치가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감정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 초기에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때 많이 사용되는 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드넷이라든지 센티워드넷이라든지 LIWC는 Linguistic Inquiry Word Count라고 하는 말뭉치를 액세스하기 쉬운 이런 형태의 도구인데요. 이런 워드넷이나 LIWC를 이용해서 규칙 기반으로 분류하는 초기의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연구는 이제 트리-베이스드 분류 기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잘 알다시피 기계학습 기법으로 전통적인 기계학습, SVM, 라이브베이스, KNN, CRF 그리고 최신 기계학습 방법으로 딥러닝 기법에서 CNN이나 RNN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합해서 앙상블 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규칙 기반 방법은 패스하고요. 트리 기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 기반 방법은 대표적인 논문 3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디펜던시 트리 기반으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때 이제 방법론은 CRF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었네요. 이런 연구가 있고요. 2010년도에 EMNLP 2013년도에는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소크라는 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스탠포드의 그 센티먼트 트리 뱅크를 가지고 감정 분류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센티먼트 트리 뱅크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감정 분석을 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이제 텍스트 베이스드 인텔리전트 러닝 이모션이라는 이런 논문은 저널에 발표된 논문도 있고요. 2017년에 이렇게 트리 기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 주로 이제 CNN 또는 RNN 기법을 이용하는데, 윤킴의 2014년도 이 유명한 논문인데요.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을 CNN 기법으로 구현한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있기 전까지는 그전에는 문서 분류였기 때문에 문서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감정 분류처럼 단문, 영화평도 단문이잖아요. 짧은 문장인 경우가 많아서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 한 문장에 대한 분류 기법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논문으로 이제 이 CNN Features of the Shelf라는 논문도 있고요. 또 2014년도에 또 CNN 논문이네요. 이렇게 주로 CNN 또는 RNN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딥러닝 기법으로 분류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감정 분류 방법론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좋은 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킴하고 클링거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쓴 A Survey on Sentiment and Emotion Analysis에 대한 이 논문에 있는 표 1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연구자들이 쓴 논문들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감정 분류를 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피처 벡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 피처 벡터를 TF-IDF 벡터로 만들 수도 있고요. Bag of Words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 베이스도 할 수도 있고요. Syntax Tree 또는 인베딩 기법 또는 Annotation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피처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6가지네요. 또 이제 분류 기법으로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SVM, 나이브 베이스, 디시전 트리, 룰 베이스 방법, 주성분 분석, PCA 방법, 딥러닝 방법, 기타 등등 이렇게 피처 벡터를 만드는 방법하고 실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뭘 많이 사용하는지를 각 연구자들마다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쭉 표시가 된 게 있어서 이걸 보면은 조금 개략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피처 벡터를 생성할 때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F-IDF를 할 때는 여러분들 scikit-learn 써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거기에 TF-IDF 벡터라이저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워드 인베딩 기법으로 워드2백, 스킵그램이나 이런 워드 인베딩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즘 문서 또는 그 문장 인베딩 기법으로 BERT나 알버트를 이용해서 피처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피처 벡터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토큰화를 해야 되는데 토큰화 할 때도 이제 토큰 단위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 단위로 토큰화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음절 단위겠죠. 즉 유니그램 단위의 캐릭터 단위 토큰화를 할 수도 있고요.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과 같은 n그램 단위의 토큰화도 가능하고요.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 딥러닝에서 유행하는 센턴스 피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브워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토큰화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문장 벡터 생성을 TF-IDF로 할 건지, 워드 인베딩 또는 문서 인베딩으로 할 건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토큰화 기법의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토큰에다가 추가로 품사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를 부과해서 멀티 프로토타입 인베딩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치 정보의 경우는 이제 중국어 한자의 경우에 적합한 형태라서 한국어는 글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품사 정보를 부과해서 토큰에다가 토큰 플러스 품사 정보를 이렇게 멀티 프로토타입 인베딩 방식으로 토큰화를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감정 분석에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어휘들을 보면은 이 긍정 어휘인지 부정 어휘인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휘들을 잘 추출을 해서 긍정 어휘들, 부정 어휘들, 중립적인 어휘들을 이렇게 텀 클러스터링 기법
또는 이제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해서 긍부정 특성이 강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각 토큰들에 대해서 긍정, 부정, 토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말뭉치 구축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비 리뷰나 이게 철자가 틀렸네요. 상품평에 대해서는 그 말뭉치가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트리뱅크, 센티먼트 트리뱅크가 좀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문장 그 디펜던스 트리에다가 센티먼트 그 애너테이션을 했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게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에크만의 6가지 감정 말뭉치, 그 이제 유해성 말뭉치, 사용자 의도 파악 말뭉치, 우리 이제 경쟁대회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네이버 영화평 말뭉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스탠포드의 센티먼트 트리뱅크는 줄여서 SST라고 하는데요. 이 말뭉치의 특징은 긍정 부정에 대한 말뭉치인데 강한 긍정, 약한 긍정, 중립, 또 약한 부정, 강한 부정 해서 5가지 클래스로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트리뱅크라고 얘기된 것처럼 그 디펜던스 파싱, 태그드 파스, 구문 태깅된 파서에다가 각 노드에 긍부정 5가지 애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고요. 클레버니스는 플러스라고 했네요. 이 서브트리도 이제 플러스, 약한 긍정이고요. 클레버니스 위트까지도 긍정이고요. 강한 긍정은 플러스가 2개입니다. 플러스 유머는 강한 긍정으로 기능이 되어 있네요. 또 이제 약한 부정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0은 중립이고요. 이렇게 5가지 클래스로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말뭉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 걸려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5가지 센티미터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0 플러스 하나짜리 2개짜리. 근데 이게 이제 5가지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원하기 때문에 이진 분류로 매핑해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5가지 태그로 태깅되어 있는 것을 SST1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캐글에 있는 것을 일부러 링크한 이유는 여기는 긍정, 부정 2가지로만 변환한 그런 태그셋을 SST2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말뭉치. 그래서 이제 SST, 이 트리뱅크는 2가지가 있는 거죠. SST1 오리지널하고 SST2 2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트리 형태로 말뭉치를 구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문장에 대해서 그냥 긍정, 부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 서브 트리마다 긍정, 부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서브 트리 이 부분은 이제 약한 부정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요. 약한 부정. 하지만 이제 but을 통해서 우측 부분은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하고 긍정이 혼합해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긍정이 되는 이런 형태의 말뭉치가 되어 있어서 즉 이제 대부분의 말뭉치들이 어떤 문장에다가 애노테이션만 하는 태그만 부여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각 문장의 세부 서브 트리들에 대한 서브 감정들을 말뭉치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센티먼트 트리뱅크는 9645개 문장에 대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리 티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인력,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티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들에 대해서 여기 링크를 트리뱅크.html을 보시면
각 문장들에 대해서 이런 트리 모양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예로 본 것은 1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티먼트 트리뱅크에 대해서 딥러닝 기법으로 감정 분류를 실험한 그 스탠포드 연구팀이 실험한 그 논문에 있는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 fine grained라고 한 것은 5가지 감정 태그에 대한 분류 결과고요.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SST2라고 했었죠. 긍부정으로만 했을 때 분류 결과입니다. 분류 모델은 나이브 베이스, SVM 뭐 등등 RNN을 사용했네요. RNTN 이렇게 좀 변형된 딥러닝 기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에서는 RNTN이라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센티먼트 트리뱅크를 우리 한국어 트리뱅크로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번역을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번역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트리 모양을 실제 텍스트 파일로 구축하게 되면 괄호 형태로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서 서브 트리에 해당하는 부분 문장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트리뱅크의 트리 구조는 유지를 하지 못했지만 각 서브 트리들의 스트링들에 대해서 한글로 번역을 한 그런 데이터셋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게 있어서 그걸 NLP 국민 ASKR에 여기 URL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요인데요. 실제 스탠퍼드 트리뱅크에서 단어 개수가 20만 1000개쯤 되고요. 문장은 여기는 왜 11,800개일까요? 하여튼 서브트리가 한 43만 개 서브트리에 대해서 서브스트링을 번역한 결과라는 거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디벨롭먼트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자료 구조가 간단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이 파일의 텍스트에서 이제 한국어 부분, 뭐 영어 부분 이렇게 스코어는 뭐 0, 1, 2, 3, 4, 5, 0, 1, 2, 3, 4, 네, 5가지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트리뱅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그 에크만의 6가지 감정에 대해서 구축된 말뭉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2018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URL 여기 있고요. 또 이제 이 감정 말뭉치 셋이 꽤 큰 편입니다. 수십만 개. 그래서 원본 데이터셋을 캐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 URL에서. 그리고 이 6가지 감정 말뭉치도 한국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감정 말뭉치가 네이버에 긍부정 말뭉치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해서도 6가지 감정 말뭉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원본 6가지 말뭉치 데이터를 또 이제 뭐 구글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희 연구실 웹서버에 NLP 국민 ASKR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본 데이터셋 받아서 보시고 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 한국어 번역된 것을 정확한 번역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번역 결과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계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한 것이 혹시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6가지 말뭉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6가지 말뭉치들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이 데이터셋은 2018년도에 처음 공개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018년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6가지 감정에 대한 데이터들을 오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데이터셋이 Effective Text, 블로그즈, 크라우드플라워 나오네요. 플랫폼, 데일리 다이얼로그라든지 등등, Ease Ear도 있네요. 이렇게 많은 10대 개의 이 감정 분석 말뭉치들이 구축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몇천 개 문장 소규모인 것도 있고 크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몇십만 개인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어펙티브 텍스트는 뉴스 헤드라인인가 보죠. 블로그 문장들, 크라우드 플라워는 트윗들 등등 트윗이 많네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장들에 대해서 태깅을 여기서 이제 이 어펙티브 텍스트는 E 플러스 V라고 되어 있는데 이 E나 P 이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는 에크만의 6가지, P라고 표시된 것은 플루칙의 8가지, CF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크라우드 플라워에서 8가지, 또 그 외에 뭐 여기서 필요한 그런 추가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펙트 텍스트는 에크만의 6가지에다가 V니까 V는 밸런스라는 태그가 하나 추가된 거네요. 7개로. 이렇게 이제 각 말뭉치마다 감정 태그 개수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규모도 여기 있네요. 어펙트 텍스트는 1250문장이고 크라우드 플라워가 4만이네요. 이즈 이어는 7665개고요. 타픽들도 있고요. 이 발표한 사람들의 논문 나와 있고요. 어베일러블 한지 아닌지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들을 일단 서로 다른 태그들에 있는 것들은 하나로 통합하기가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열댓 개의 많은 말뭉치들이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큰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머지하자, 통합하자라는 거죠.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공통 태그들로 통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joy, anger, sadness, disgust, fear, surprise 이렇게 에크만의 6개 공통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각 말뭉치마다 이 문장 수들 해서 토탈 개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열댓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통합한 이 논문에서 통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 유니파이드 통합한 코퍼스를 이 URL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비교적 조금 더 규모가 큰 6가지 말뭉치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바로 전에 말씀드린 6개 말뭉치 2018년도에 했던 이 한국 번역도 있었던 이 6가지 말뭉치하고 여기는 수십만 개였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작은 말뭉치들 여러 개를 통합한 이 말뭉치를 사용하면 6가지 말뭉치에 대한 데이터셋을 좀 충분히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말뭉치들 몇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캐글에 가시면 직소, unintended bias, toxicity, 유해성, 독성이죠. 독성 분류를 위한 말뭉치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의 댓글 15만 9천 개에 대해서 6개의 레이블로 분류한 그런 말뭉치가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각 개수들하고 데이터 사이즈가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고요. 이 말뭉치를 이용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경진대회 챌린지 사이트 URL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해성 말뭉치는 조금 전 그 에크만 분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6개의 레이블이 뭐냐면 유해성 중심으로 해서 즉 댓글, 악플들이죠. 그래서 toxic, 악성 댓글, severe toxic, obscene, threat, insult, identity, hate 이렇게 독성, 악플 관련된 6가지 태그로 이렇게 구축한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이 말뭉치의 예를 살짝 보면 첫 번째 말뭉치인데요. 지금 위키피디아에 대한 댓글이라고 했었죠. 이게 원문이고요. 원문 문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6가지 그 감정, 6가지 태그에 대해서 0, 1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에 대해서는 탁식은 1, severe 탁식은 0, obscene 1 이렇게 0101로 태깅한 그런 형태의 말뭉치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by, don't come 이 문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탁식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네요.
이런 형태로 구축된 말뭉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뭉치는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 톡식, 요즘 악플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쪽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도 톡식 스피치 디텍션을 위한 그런 온라인 뉴스 코멘트 말뭉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말뭉치는 규모는 조그맣네요. 9,381개의 뉴스 코멘트들에 대해서 구축을 한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 디벨롭, 테스트 데이터들,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unlabeled 데이터가 200만 개가 또 추가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을 가져온 기사의 제목 정보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여기 URL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labeled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7,896개고요. 뭐 토큰 수, 유니크 토큰 수, 얘를 여기 난 마른 하늘에 나이들아 맞고 생긴다 어쩌고 이게 이제 탁식 부분이 주로 성차별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 태그가 젠더 바이어스, 그냥 일반적인 바이어스냐, 편향성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혐오하는 태그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뭉치 태그, 감정 태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젠더 바이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 몇 개, 있는 것 1230개, 그렇지 않은 것 6664개. 또 다른 편향성이 있는 것, 또 헤이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닌 것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고요. 뭐 디벨롭먼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태깅이 되어 있고요. 그 계략적인 데이터 개수, 테스트 데이터는 974개네요. 토큰 수, 유니크 토큰 수. 언레이블드는 200만 개라고 했었는데요. 토큰 수 2,000만 개, 유니크 토큰은 400만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지금 말뭉치를 쭉 계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서 사용자 의도 파악을 위한 그런 말뭉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지금 AI 허브에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상, 이미지 등등 매우 많은 그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자 의도 파악 데이터셋 링크고요. 이 데이터셋은 소상공인 공공민원들에 대한 대화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이제 태깅이 되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태깅이 사용자의 의도와 관련된 태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질의응답에 대한 태깅도 되어 있는데 그 질의응답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애노테이션을 해놓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의 유형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것, 크기를 사이즈를 큰 걸로 달라 작은 걸로 달라 이런 주문하는 것, 가격이라든지 결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그 유형별로, 즉 사용자 의도별로 그 대화체 문장들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뭐 한 잔 주세요. 일반 주문이고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일반 주문인데 온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아이스로 주세요. 현금 영수증을 해드릴까요? 현금 영수증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손에 이제 뭐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주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 데이터셋을 만든 것 자체가 앞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대화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손님 또는 그 직원들의 질의응답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이 종합 민원에 대해서 교통 관련된 거, 상수 여권 차량들 등록 관련된 이런 민원 관련된 대화체들이 있고요. 음식점에서 의류 옷 판매점에서 학원이라든지 소매점, 카페 등등 이런 상황에서 그 질의응답에 대한 의도 파악 관련된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태권도하려면 수강료가 얼마인가요?에 대해서 태깅이 되어 있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구조화된 태깅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객과 점원의 대화를 쭉 이어가는데 이 각 대화들이 이어지는 대화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 의도가 있는지를 이쪽에 보이시면 교육비를 문의하기도 하고 상담 문의, 수강생 구분 등등 이렇게 태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종합민원에 대해서도 교통상수도 관련돼서 수도요금 문의하는 거 등을 예로 하나 지금 보여드렸네요. 네, 그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소개해드릴 것은 그 영어권에서 2017년도에 경진대회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쉐어드 태스크로. 이 쉐어드 태스크에서 이 트윗 이모션에 대해서 경진대회한 그 내용, 쉐어드 태스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경진대회는 감정 태그를 4개만 사용했네요. anger, fear, joy, sadness 4개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한 그 데이터들의 유형,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데이터들 영어에 대한 예제 몇 개를, 이모션이 여기 앵거인 거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그 인텐시티는 앵거의 강도까지도 이렇게 구분해서 0.9, 0.8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어서 소개한 거고요. 이 감정 분석 관련된 책이 있어서 책에는 그 감정 분석 말뭉치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테이블 13에 이모뱅크라든지 등등, 이몰렉스, 이즈이어가 여기는 어택 텍스트 이런 내용들이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예.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이버 영화평 말뭉치 잘 아시겠지만 GitHub에 NSMC로 되어 있잖아요. 버전 1.0이고요. 총 20만 개 데이터, 학습용 15만 개, 테스팅 5만 개. 이것들은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이 주로 어절수가 1개 또는 2개의 문장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개짜리. 재밌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를 아예 띄어쓰기를 안 하는 바람에 1개 어절로 되어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침표 좌우에 블랭크 스페이스가 없어서 하나의 어절로 카운트가 된 거고 이렇게 길게 된 것들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어절수 1~2개인 문장이 매우 많다. 또 맞춤법에 어긋난 문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모티콘, 크크크크, 흐흐흐흐 이런 것들, 또 하트 이런 문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총 문장 수가 원래 20만 개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 8개를 제외하면 199,992개가 되겠고요. 총 어절수가 150만 어절이고요. 중복적을 한 유니크한 어절수는 한 44만 9천 개 어절쯤 되네요. 각 문장들의 평균 어절수는 7 정도가 되고요. 문장 길이 특성을 살펴보시면 각 문장의 어절 개수가 1개부터 42개까지 있는데 이 40개, 41, 42개는 한 문장씩이고 40개가 6문장이어서 그냥 40 이상이 8개로 해놨네요. 이렇게 쭉 어절수별로 각 문장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계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15절 이하인 경우가 거의 80% 이상 되고요. 16어절 이하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런 통계를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 음절수에 따른 어절 개수, 이음절로 된 어절은 97,000개, 이음절로 된 어절은 33만 5천 개 이렇게 각 어절들의 길이, 이렇게 어절들의 길이가 30개, 40개가 된 건 왜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여기서 배울 때 전혀 띄어쓰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절수가 한 20, 30개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절수가 매우 많은, 즉 어절 길이가 매우 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112개 음절, 뒤에 보면 140개 음절인 그런 어절도 28개가 발견되네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바이트 문자는
ASCII 문자, 영어 숫자라든지 뭐 문장부이 포함된 것들이 13만 6천 개이고요. 2바이트 문자 중에서 한글 이외에 작은 모음, 흐흐, 크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2바이트 특수 문자라든지 한자, 일본어 등이 포함된 그런 것들도 한 3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되고요. 문장 수죠. 이제 문장 부호 뒤에 어조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조금 전에 봤었지만 물음표나 콤마, 뭐 마침표 뒤에 아예 붙여 써버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 영화평 말뭉치는 이렇게 뭐 띄어쓰기라든지 철자 오류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동 띄어쓰기를 적용하면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분류할 때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자동 띄어쓰기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형토수 분석도 하고요. 형토수 분석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가공된 그런 20만 개 데이터를 여기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자동 띄어쓰기도 했고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토큰화까지 된 이런 걸 살펴보시고 이것으로부터 감정 분류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으시면 이걸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물론 이때 이제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성능이 100%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테고요. 형태수 분석기 토큰화 기법은 뭐 제가 개발했던 KLT 2000 중에서 인덱스 2018.exe 이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형태수 분석 토큰화를 했고요. 이 KLT 2000에 대해서는 여기 카페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영화평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만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8만여 개 정도를 확장했는데요. 그 내용인데요. 네이버 영화평을 한 52만 8천 개를 크롤링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점수가 원래 네이버 영화평이 1점부터 10점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되어 있는 영화평을 한 53만 개 정도를 가져와서 이 중복된 게 많아서 중복된 걸 제거했더니 뭐 26만 4천 개 문장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각 점수별로 별점 1점인 거 2만 7천 개, 별점이 10점인 거 13만 9천 개 이렇게 각 점수별로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봤고요. 이것을 이제 원래 그 네이버 영화평 20만 개처럼 이진 분류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네이버 영화평이 했던 것처럼 1점부터 4점까지는 0, 네거티브로 했고요. 9점, 10점을 1, 포지티브로 했고요. 나머지 중간에 5, 6, 7, 8은 뉴트럴, 사실 뉴트럴은 아니거든요. 뉴트럴 아닌데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섞여 있는데 우리는 긍부정 데이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 데이터 4점 이하, 긍정 데이터 90만 수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버린 데이터 중립 5에서 8점 사이는 버린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 5 내지 8, 5, 6, 7, 8점을 보시면 이 중에는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재미있다 긍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영화가 지루하다니 지루할 틈이 없는데 이것도 8.1로 줬네요. 이렇게 그닥 감동을 주지 않았던 영화. 이건 부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4점 이하만 부정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9점 10점만 긍정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랬더니 총 이제 그 중에서 밸런스드 데이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긍정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 데이터가 훨씬 많은데 부정 데이터 4 이하인 것이 41,284개여서 9점 10점인 것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9점 10점인 것 중에서 랜덤하게 이 부정 개수가 맞춰서 그래서 총 82,568개, 82,000여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가한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20만 개에다가 82,000개를 추가한 건데 이 82,000개 2번만 보시면 되는데 실제 그 크롤링 과정에서 데이터도 원본 데이터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53만 개 중에서 중복제가 한 26만 개도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82,000개도 밸런스드는 긍정, 부정, 네거티브, 포지티브, 밸런스드 데이터도 업로드를 했고요. 파일 3개를 제가 오픈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20만 개에다가, 네이버 영업 20만 개에다가 여기 82,000개를 추가해서 28만 2천 개 데이터를 3개 파일을 압축해서 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웹서버에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82,000개를 추가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연구하시는데 사용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매진말로 뭘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말뭉치 다운로드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 PPT에 있었던 그 다운로드 사이트들만 쭉 여기 모아놨습니다. 스탠퍼드 센티먼트 츄뱅크, 영어 원본, 한글 번역본, 6가지 간달 말뭉치, 여러 개의 통합된 말뭉치, 쉐어드 데스크 말뭉치 4가지, 또 유해성 말뭉치 캐글에 있는 거, 한국어 톡식 디텍션 말뭉치, 사용자 의도 파악, 소상공인을 위한 말뭉치, 네이버 영업형 등 이렇게 모아드렸고요. 마지막으로 NLP 관련 자료,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강의 자료 등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강승식 교수를 검색하면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들이 네이버 카페에 NLPK하고 NLP강하고 2개가 있는데요. NLPK는 주로 NLP 딥러닝 관련된 강의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NLP 강의는 KLT 2000 형태 분석기 등의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 PPT 파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받을 수 있고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